자, 지금부터 한성 이마기나스 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조 이름은 학점조로 학점을 잘 받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는데 발표는 저 김도현이 맡게 되었고 PPT 및 자료조사로 한태희, 이재호, 최정무, 전창원, 김준성 님이 각각 한 주제씩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죠. 이보게 방청객양반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저희 조의 발표 주제는 관상이 과학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관상을 일종의 미신 내지 사이비라고 취급합니다.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만약 관상이 과학인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상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째서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됐는지 기획이도, 그리고 관상의 정의와 현대에서 관상의 인식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관상이 과학이 된 세계, 즉 지구 7788의 이라고 가정하고 생활이나 장단점 등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관상을 통해 성격을 유추해보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상은 우리의 외모나 얼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추적하려는 시도로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관상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웃음거리로 삼으며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관상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대화의 소재 중 하나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관상이 정말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과연 그 사회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관상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세상이 있다면 그 사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고 개인의 삶이나 질에서 행복에 대한 개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기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관상이란 뭘까요? 여기서 관상의 사전적 정의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상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자체 혹은 그 생김새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는 점 등을 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관상학은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 혹은 기질이 드러나는 일종의 빅데이터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생김새가 그 사람의 성격, 생활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죠. 과거 18에서 19세기에는 이런 관상학 이견이 정점에 달하여 이때 관상학은 과학적 인종차별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 현대 사람들은 관상을 일종의 미신 내지 농담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관상은 과학이다 따위의 글만 봐도 알 수 있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얼굴을 100개의 조각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부분은 다시 100개 정도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얼굴에서 나오는 정보와 신호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생애, 성격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방대한 정보, 즉 빅데이터라고도 하는 이 관상은 가끔씩 이 정보들을 토대로 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하셨나요? 저는 8만원 때 들어갔는데 지금 큰일 난 것 같아요.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황 이병철 회장은 직원을 뽑거나 쓸 때 관상을 중히 여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의 생김새와 표정, 특히 눈빛을 보고 사람 변대미를 판단했다고 하죠. 신입사원 면접 때 꼬박꼬박 참석해 관상에 사주를 덧붙여 갑, 을, 병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갑을 받으면 합격, 병을 받으면 불합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삼성은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왜 내 주식은? 아무튼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관상을 대충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지구 7788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구 7788입니다. 이곳은 관상이 과학이라는 상식이 있는 곳이죠.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 사회적 지위 등이 무조건적으로 결정되는 세상입니다. 저희 조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상상한 후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학을 들어갈 때 관상을 보게 됩니다. 명칭은 관상 특별 전형으로 하죠. 대학에서는 입시하는 지원자와 면접을 통해 관상을 보게 되고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병철 회장의 일화처럼 관상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고
지원한 과와 비교하였을 때 적성이 낮거나 사회적인 커트라인보다 낮을 때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입시 컨설팅 회사들은 관상을 추가로 고려해서 사람들의 대학 진학을 봐주게 되겠죠. 또한 관상학과가 생겨나면 관상가라는 직업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직업은 관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현대 의료계나 법조계 정도의 권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상학과의 입결도 높아지게 되고 현재 이과대학처럼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가는 학생들로 생겨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볼 때 지원장의 관상을 보고 회사의 부서, 직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은행 등 범죄 위험이 있는 곳은 CCTV에 AI를 적용하여 현재 촬영되고 있는 고객 중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있는지 관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어 테러, 범죄를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 같은 교화시설에서는 범죄자의 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 등급으로 나눠서 수령되게 하며 이 관상으로 범죄자의 반성 정도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고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관상원이라는 일종의 결혼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 관상원은 우생학의 일환으로 나의 관상을 분석하여 자신의 얼굴 특징과 대조적이거나 보완할 수 있어 보이는 관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문화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더 나은 유전자 조합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우생학 자체가 나치의 잔재, 즉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이 지구 7788에서는 관상이라는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사 반자부석 살펴보죠. 잠시만요.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제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 스케일을 조금 작게 과거 조선시대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조선시대는 관상으로 신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임금은 다음 세자를 볼 때 세자의 세력과 상관없이 관상을 보고 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영화 관상처럼 다른 세자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신주무언록이라는 이름의 책을 알고 계신가요? 이 책은 조선 초기에 원나라에 있던 무언록이라는 책을 개정하여 편찬한 법의학서입니다. 이 책으로 과거 조선은 시체를 검사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죽은 원인을 추적하기도 했었죠. 이제 이 책에 관상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죽은 자의 사인이나 지인 관계 등을 조사할 때 도움이 되게 되며 전쟁이나 전염병 등이 일어나 위로행정에 붕괴되었을 때 관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치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 시나리오를 보신 지금 그 감정이 어떠십니까? 어떤 부분은 오 지금보다 괜찮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와 이건 좀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되면서 여러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저희가 생각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 부분입니다. 관상을 토대로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취향 등을 보자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해집니다. 그 사람의 생활 패턴 등이 얼굴에 써있으니 퍼스널 제품을 구매할 땐 관상 판별기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본인한테 맞는 제품 등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또한 관상을 통해 타인의 상황이나 감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인간관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삶, 추구하는 방향성 등이 얼굴에 직접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관상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거나 범죄자의 성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리학이 발전하게 되며 범죄율을 낮추는 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상이라는 속박에 묶여 특정 사람에게 제한적인 기회를 주거나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태생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상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한 세상이 되는 거죠. 또한 관상만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스토킹, 보호성 범죄율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관상이 검사 결과가 꼭 옳은 것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현대의 사례 중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써서 피해를 받는 일이 있는 것처럼 관상을 분석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발표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 관상은 그저 재미로 발표하는 거긴 한데 그냥 뇌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마기란스 알바는 첫 주차에 조원의 얼굴을 서로 그려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조원들이 한 부위씩 그렸던 제 초상화를 토대로 관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저예요, 저. 자, 먼저 눈입니다. 눈꼬리가 길고 크기에 예리한 판단력과
대범한 성격의 대인이라고 합니다. 긴 눈썹은 혈안이 강하고 대범한 활동을 한다고 하며 코는 사이 없기에 신체가 빈약하고 생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입은 눈보다 작으니 생활력이 약하나 창의력과 예술성은 강하고 귀는 위로 올라와 있으니 항상 서민적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즉 관상이 과학이 된 세계에서는 돈이 없는 행위 예술가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설명이 엉성하거나 발음을 저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점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